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얼굴의 영조네요. 예, 두 얼굴의 영조. 그 책 제목이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 군주상의 재검토, 이렇게 부제가 좀 달려 있죠. 예. 서울대 규장각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김백철 박사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은 지난주 일간지에 네. 신간 코너에서 이 책을 좀 읽었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또 대단한 책이 나왔나 보구나 예. 싶었죠. 제가 예전에 그 김백철 선생님이 썼던 이제 민국을 꿈꾼 국왕 뭐 영조,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건 뭐 영조에 대한 대중 그 교양서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예. 영조보다도 어쨌든 탕평 군주로서의 영조, 또 실제 그 백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던 영조의 그런 깊은 그 고뇌 또는 실천적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 없이 보여주었고, 예. 특히나 그 책에서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또 영조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예. 보여줬거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해서 영조가 어쨌든 자신의 군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예. 일반론적인 그 역사의 이야기들, 예.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김백철 선생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민국을 위해서, 즉 백성의 나라를 위해서 당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고륙도, 즉 이제 가장 가까운 자신의 사람들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들도 죽이는데 예. 하물며 예. 탕평을 갖다 저해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저해하는 신료들도 충분히 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백성을 위한 그런 그 충실한 정책 입안에 노력을 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분은 이제 영조를 굉장히 뭐 굉장히 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예. 좋게 평가를 한 그 책을 보면서 어쨌든 연구자들이 똑같은 사안에 따라서 사료를 바라보는 내용도 좀 다르고, 예, 예. 또 그것을 갖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이분을. 예, 예. 근데 참 괜찮은 연구자로구나. 예. 언제 기회 되면은 서울대 규장각에 찾아가서 제가 인사 예. 한번 좀 드리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또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또 25,0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책을 사서 읽어봤죠. 제법 비싼. 예, 꽤 비싼 책인데, 요즘 다 그래요. 요즘 다 그런데 제가 그 토요일 날, 예. 오늘 내일 하는 수업 때문에 예. 책 3권을 샀는데, 예. 권당 뭐 다 25,000원 이상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책값이 비싼가? 내 책만 이렇게 싼가? 근데 지금 그러고 학생들은 다 사나요? 아니, 학생들은 안 사죠. 저야 이제 좀 전문 서적이니까 사는 거고. 그래도 학생들도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한신대학교 학생 여러분, 교수님이 추천하는 책,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한신대 여러분. 예. 아니면 이북 사서 보세요, 이북. 예. 예, 이북도 아니면 저희 괜찮겠네요. 뭐 대학 도서관 많이 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이 네. 굉장히 재미난 그 한 줄이 있어요. 이 책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도 예, 아니고 중간 뒷부분에 나온 내용인데, 예.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근데 왜 이 무서운 한 줄을 예. 왜 앞에 서론에 넣지 않고 왜 중간에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예. 거예요. 영조의 재위 기간을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영조가 재위 52년인데 예. 정조가 24년이었다. 그럼 결국 2배보다 더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단명한 국왕들에 비하면 3배 이상 한 거다. 예. 그러면 영조의 통치 52년을 예. 한 왕의 그냥 그대로의 일관된 통치로 보아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요. 예, 영조의 통치 52년 중에서 예. 영조의 두 얼굴,
즉 두 얼굴의 영조라고 하는 것이 예. 가만히 보니 바로 30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두 얼굴의 영조, 특히나 30년 이후에 또 다른 두 얼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년까지 예. 영조가 30년까지는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막 엄청나게 만드는 겁니다. 균역법, 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균역. 균역, 예, 예. 부역을 갖다가 예, 예. 주는 균역법 만들고 또 법전율을 새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국대전이 조선 건국 시기부터 만들어져 갖고 성종대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뒤에 세상은 빠르게 또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과정은 변하고 있는데 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백성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겠습니까? 그죠? 법이 못 쫓아가면 그렇죠.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영조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을 이은 백성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속대전이거든요. 조선의 4대 법전 중에 하나가 이 속대전인데 자, 그때 법전도 만들죠. 뭐 준천도 하죠. 청계천 준천도 다 아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시기 영조가 3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고 30년 이후서부터는 서서히 자신의 생각들을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의도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네. 이미 30년이 지나게 되면 자기보다 나이 많은 관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세대 교체가 다 됐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부적절하겠지만 짬밥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그 말 되네요. 그렇죠. 예. 아니,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죠? 같은 신하가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자기를 늘 견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이제 처음 되면은 여러 가지 눈치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 왕이어도 아무리 왕이라도. 애들도 보고 막 예. 이렇게 하는데 한 30년 지났어. 그럼 자기가 처음 왕 됐을 때 정승하고 판사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는 다 거예요. 죽었죠. 예. 그리고 자기가 왕 됐을 때 겨우 저 구급 공무원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장관하고 말이지. 막 이제 차관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국무총리하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 말 거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영조의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정책이 바뀐다기보다 영조의 태도가 바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왕 노릇을 오래 하게 되면 말이죠. 예. 나중에 전제화되거든요. 우리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18년 하다가 이 전제화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예.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도 7년 하니까 나중에 이게 좀 후반기에 가면은 이상해졌죠. 이상하게 꼬이고 예. 권력도 유지하고 싶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영조 같은 경우도 52년이나 되는 이런 정치 과정 속에서 예. 본인이 이제는 이제 더 처음에는 원래 이제 그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김백철 선생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조가 초반에 30년 동안 무지무지 열심히 한 거. 31살에 왕이 됐으니까 30년 했으면 61세거든요. 예. 그죠? 예. 조선시대 국왕들 평균 수명이 47세예요. 47세. 예. 그러니까 이미 영조는 이때 자기가 죽을 걸 생각을 한 거죠. 이미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역대 국왕들 중에서 이제 자기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정말 열심히 일해놓고 그리고 이 성과들을 자기 후계자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죽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선입파동을 일으키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예. 빨리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지? 아. 이러면서 안 죽다 보니까 그 이후에 20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좀 일반인들이 읽기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예. 저도 처음에 책을 살 때는 대중교양서를 새로 쓴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두 얼굴의 영조 딱 하니까 지금 제목이 예, 일단은 좀 폼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 그 이제 글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참 제목 섹시하게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목을 섹시하게 뽑아가지고 저도 예. 대중선 줄 알고 그냥 뭐 보지도 않고 일단은 책 빼가지고 바로 계산부터 하고 딱 이제 일단 차 안에서 읽었어요. 질르셨군요. 예. 그랬더니 논문집인 거야 이게. 아이고.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어렵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요즘은 이제 프로 같은 아마추어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프로 같은 아마추어들이 읽기에는 참 괜찮은 책이에요. 예. 그러면서 영조의 맨얼굴도 볼 수 있고 영조가 그러면 진짜 30년 이후에 했던 정치들 예. 그 두 얼굴이 도대체 뭐냐. 아.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이분은 이제 그 두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율의 군주 그리고 요순의 현신. 아, 요순의 현신하고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율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죠. 예. 공포의 공포. 예. 영조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공포 정치를 했어요. 어차피 마음대로 해도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 본인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선 시기 30년 이전에 대화, 타협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영조의 모습에서 예. 그 뒤에 전율을 일으키는 공포의 정치를 하다가 다시 그것을 극복을 하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내가 요순과도 같은 국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순의 현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순 시대를 갖다 재현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또. 예. 예.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정조 전공인데 오늘 이제 그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조가 말이야. 영조를 확실히 따라했구나. 그 수원에 내려와 갖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가령 예. 뭐 신풍로 앞에서 쌀을 나누어 준다든가 예. 양로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게 다 영조를 따라하는 일들이거든요. 영조가 창경궁 홍화문 앞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쌀 나누어 주고 또 창경궁 안에서 85세, 86세, 87세, 88세 뭐 이런 노인들을 불러다가 자기하고 이제 동년배 비스름한 사람들이죠. 불러다가 직접 이렇게 음식을 같이 베풀어주고 함께 술을 마셔주고 이런 일들을 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정조가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행동들. 거꾸로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명분을 빌려내는 일들. 이런 게 이제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 이건 뭐 제가 오늘 확실히 이건 논문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은 이제 화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정조가 요임금을 갖다가 빗대서 한 거거든요. 요임금 대에 화나라 사람이 세 가지 부수 다남자 이 세 가지를 축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름을 화성이라고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요임금과 같이 맨날 동일시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영조가 했던 일들이에요. 영조가 자신을 요임금과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도 바로 영조를 계승한 국왕이고 또 아버지 사도세자를 훗날 국왕으로 추존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도 바로 영조가 자기의 어머니 숙빈채 씨, 무수리 채 씨를 갖다가 일부러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갖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강박증이 심했다고 그래요. 한편으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전하. 높이 받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죠? 그래야죠. 예. 그래서 아예 왕으로 추존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예. 실제 조선시대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예, 예. 그 광해군, 광해 임금이 때. 예. 자기의 친어머니 예. 공빈 김씨 예. 이분은 자기가 왕 되자마자 2년 뒤에 그 왕으로 추존을 합니다. 이름하여 공종왕후. 공성왕후. 공성왕후. 예, 그래서 공손할 공자에다가 성인성자에서 공성왕후로 막 추존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바로 후궁이었던 자신의 생모를 국왕으로 추존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영조는 이제 그런 사례를 갖다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겠죠. 아니,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백성들 잔뜩 그냥 창덕궁 도나문 앞에 잔뜩 막 수백 명 불러 모아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해가지고 야,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조선 이 나라가 효의 나라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으로 추존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갖다가 소룡원 그 무덤을 갖다가 능으로 만드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조는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법에 맞지 않고 막 이러면서 이제 쓱 들어와 갖고 신하들한테 야, 이거 말이야.
우리 백성들이 말이야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하라는데 차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너희들 고민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조의 두 얼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정조가 은근슬쩍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영조가 도대체 그 이전에 30년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조는 꽤 괜찮은 국왕입니다. 영조가 이제 비록 정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왕이 됐죠. 왜 그러냐면 뭐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조가 이제 경종의 뒤를 이어서 국왕이 됐는데 예. 경종이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그죠? 뭐 독살설도 그렇죠.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 독살설 이건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의례옥사라고 해가지고 의례옥사. 영조가 예.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인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일 제가 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조의 전율의 군주의 모습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죠. 되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더 그 잘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신하들하고의 관계에서 신하들의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듣고 경연제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네. 다 이런단 말이죠. 원래 거꾸로 정통성이 가득했던 국왕들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게을를 수도 있겠어요. 게으를 수도 있고 연산 예. 보십시오. 뭐 그냥 조선 건국 이래 장자가 말이죠. 네. 제대로다가 이렇게 왕이 상속된 케이스가 이 연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연하자 그러면 야 나 그런 거 안 해. 막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내가 왕인데. 그렇죠. 그런데 영조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무수리의 아들 또 실제로 그 숙종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소문도 되게 많았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소문까지 있었군요. 그럼요. 당시에 이제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 예. 김춘택의 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내일 이야기할 의례옥사에서 나오는 예.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즉위 4년 되던 해에 무신난이라고 하는 즉 예. 소론 계열의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제 난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 이인자의 난이 성공을 잘하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인자가 때를 잘못 잡았던 거예요. 왜 때를 잘못 잡았냐면 당시 영조가 소론들을 중심으로 정권을 주었거든요. 아하. 영조가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됐다고 해서 예. 처음부터 노론이 그 정권을 주도한 게 아니에요. 아. 영조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노론한테 주게 되면 노론이 너무 이렇게 과도한 행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 소론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노론과 남인을 등용하는 초반에 이제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론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차에 거꾸로 소론들이 이게 영조의 국왕 주기가 잘못됐다. 경종의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난을 일으키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만약에 노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소론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급진 소론이 들고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뭐 약간 온건 소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미직미직 하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대규모 이런 내란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 이거는 소론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당시 이인자의 난이 소론에 의해서 붕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된다. 이제 오명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이제 그 죽주 지금 이제 안성이죠, 그죠? 죽주산성 일대에서 이제 이인자의 어떤 반란군을 갖다 무찌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남인의 이제 오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오광훈은 이제 영조한테는 이제 스승격에 해당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오광훈이 뒤에 최재공의 사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가 정조에게 너의 유일한 사심 없는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최재공. 이 최재공의 스승이 오광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광훈이 사실은 영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즉 왕된 지 4년밖에 안 됐을 때 네. 뭔가 이 전열도 추스르기 전에 네. 대규모 밀란이 일어나겠는데 그 밀란을 갖다가 막아줬던 내란을 막아줬던 사람이 오광훈이었거든요. 네. 그 오광훈의 제자니까 당연히 최재공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겠죠. 거죠. 네. 그런 이제 최재공이 등용되는 과정도 이런 그 이인자의 난과 무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처지에서 이인자 난을 갖다가 이제 무마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국왕으로서의 역할을 네.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제 균역법인 거예요. 균역법.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양역 변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양역 변통이라고 하는 것이 양인들의 역을 갖다가 변통해 줬다, 개혁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조는 대경장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지만 대경장은 아니고 소경장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영조가 아예 가난한 백성들, 이 가난한 백성들이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양반들, 예.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걸 많이 있는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가진 게 없는 백성들은 세금을 덜 내야 한다. 굉장히 그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로선 엄청난 생각이에요. 엄청난 생각이죠. 예. 그래서 당시에 가진 게 많았던 사람들은 양반이었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그렇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신하들이 전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전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은 예. 양반들 중에서도 몰락한 양반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또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장사를 하거나 토지를 많이 넓혀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렇죠. 몰락한 양반들과 부유한 평민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이제 소변통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균역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균역법을 만들기 위해서 영조가 순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순문이라는 건 뭐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조가 궁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청회 같은 거네요. 공청회죠. 그러니까. 예, 공청회입니다. 조선시대 국왕이 궁궐 앞에 나가서 공청회를 한 것은 영조가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양반들 불러오게 합니다. 예. 백성들 불러오게 양쪽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니들 얘기해봐라. 양반, 너네들 억울한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예. 너네들 할 말 있으면 해봐. 백성들 이야기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의견 대립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을 영조가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갖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만든 것이 균역법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폐단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영조는 기본적으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실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게 뭐 어염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정 같은 걸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실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그걸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 폐지한다. 그 세금 국고로 들어간다. 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한다. 자, 국왕인 나와 왕실 네. 가족들이 모두가 솔선수범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꼼짝 거예요.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만드는 거죠.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손해 안 나면서 가진 사람들한테 야 니들 손해봐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죠. 면이 안 쓰는 막 거죠. 이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자 이제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양반 너희들도 특별하지 않다. 국왕인 나도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희들도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백성들이 기존에 1년에 2필 내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한 필로 내게 하고 나머지 양반 너희들도 내라. 그래서 너희들 내는 사람들은 선무궁관이라고 해서 따로 허직이긴 하지만 벼슬 주겠다 이거야. 아하. 일종의 특혜도 주는 예,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내게 하니까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지만 기본적으로 영조가 생각한 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적게 하자. 그리고 그 고통을 갖다가 왕실에서 희생하고 양반들도 희생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세금이 모아지고 그리고 나서 관료들에게 자 그럼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지금처럼 뭐 담배세 인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숨어져 있는 세금들
예.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리들이 말이죠.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로 들여올 내용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빼돌리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갖고 오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영조의 예. 30년 이전의 정책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 27년에 만들었던 이 양역변통의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최고의 그런 법률이기도 했지만은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1, 2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조가 즉위하고 근 20년 이상, 아하. 20년 이상 노력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영조는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준천도 했죠. 속대전도 만들었죠. 국조 의례도 편찬했죠. 이런 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본인이 변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제화. 예.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제가 또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야, 참 어마어마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도세자는 조선왕조 최대 비극의 주인공이죠. 아비가 아들을 죽였으니 이보다 더 참혹한 폐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뒤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공개한 거니까 이 잔인함이 이런 말할 데가 없습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만 봐도 될까요? 부추긴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기득권층의 패권 다툼이죠. 사도세자는 그들의 아들은 아닌 겁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죠. 혹시 말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명으로 아들을 죽였지만 거기 가담했던 세력들에 대한 복수심을 가졌던 건 아닐까요? 어느 한쪽을 치면서 나머지 한쪽에도 공포심을 주는 방식으로 저는 그런 심리를 느꼈습니다. 뭐 이래저래 또 연민을 일으키는 정조죠. 그가 만일 산골의 나무꾼으로 태어났다면 아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테니까 말입니다. 권력과 행복은 공존할 수 없는 명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